안녕하세요, 수박입니다. 네, 오늘 토요일이고 비가 좀 내렸고 날씨 너무 공기 너무 좋고 저는 지금 신호랑 저기 건대 그 커먼그라운드에서 열리는 무슨 빈티지 플리마켓이 있거든요. 거기 정탐하러 갑니다. 농담이고요. 거기 이제 신호 친구 중에 이제 필소엣이라고 있는데 그 친구가 거기 온다고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어요. 네, 가가지고 좋은 물건들이 있으면 좀 바행도 좀 하고 신호랑 점심도 먹고 그러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오늘 좀 취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해요. 사람의 취향이라는 게 참 생활을 좀 풍성하게 하기도 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취향에 이제 등수가 있을까? 저는 그런 건 없다고 생각해요. 그걸 매기는 것 자체가 좀 저급한 생각이죠. 그 문화에는 그게 없어요. 우열이 없어요. 그쵸? 저는 극단적으로 뭐 얘기하자면은 뭐 보신탕을 먹는 문화다. 그것도 이제 뭐랄까 동물권을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지만 문화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저 보신탕 안 먹고 저도 집에서 개도 키우고 동물들 너무너무 좋아하지만 네. 취향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뭐 다 뭐 집에 뭐 저기 뭐 데니시 가구 넣고 뭐 루이스 폴센 전등 달고 임스체어 깔고 브라운 전축 두고 해야만 왔다가 아니라 트로트를 들어도 자기 취향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고 꽃무늬 몸빼바지 입으셔도.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의 지금 유행하는 고감도들이 좀 뭐랄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자꾸 틀어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저도 수박 팬티 처음 시작할 때 브라운 SK5 사가지고 LP 플레이어 놓고 멋있게 놓고 막 루이스 폴센도 달고 했었거든요. 임스체어도 사다 놓고 그런데 그건 너무 좋고 이제 명불허전이지만 수박까지 그럴 필요 있나 그런 생각도 들어서 다 팔고 이제 없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은 뭐 예를 들자면 루이스 폴센보다는 루이스 폴센이 아니야 뭐 브라운 SK5보다는 그냥 소니가 좀 더 재밌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건 뭐 개인의 취향이니까 뭐 말할 수는 없는데 어느 게 짱이다 이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싫다 이거죠. 어저께 이제 그저께 제가 제 생일이어서 이제 어제 하루 지나서 어머니가 끓여주시는 미역국을 먹으러 이제 집에 갔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진짜 험불하시고 진짜 검소하세요. 진짜 검소하세요. 옛날에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제 버스카드 환승이 안 됐을 때 저희 집에서 이제 회기역에서 내려가지고 마을버스를 타고 이제 집 종점대 종점이에요. 마을버스 종점에 타서 종점까지 와야 되는데 그때가 500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 500원을 아끼려고 운동 삼아 걸어오셨어요. 그런 분이에요. 제가 20살이 넘었을 때 우리 아버지가 퓨마에서 6만원 주고 가죽으로 된 신발을 운동화를 하나 샀는데 아빠가 자기 평생 처음 산 가죽 운동화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그거는 합성피혁이었다는 거. 아버지 요즘은 그건 진짜 가죽을 안 만듭니다. 네.
예, 그런 분이에요. 집에 별게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목사시다 보니까 이제 돈도 많이 넉넉지 않았고, 물론 다른 목사님들보다는 넉넉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께서 선물 받은 달 항아리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게 맨날 이제 엄마가 그 옆에 뭐 지저분하게 두니까 제가 안 예뻐가지고 달 항아리 옆에는 뭘 두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옮겨놨어요. 근데 이제 사진 하나 찍었는데 인스타 보면 올라와 있는데, 거기 위에 이제 한글 액자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실 때부터 쓰던 시계가, 벽시계가 걸려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그래요. 지금 집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엄마가 결혼할 때 들고 온 식탁을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아빠는 엄청 이런 예술적인 그 감성이 있었어요. 어머니도 그렇고, 썸띵 롱이네. 어머니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항상 자기 월급보다 한참 뭐 월급에서 살 수 없는 것들을 사곤 하셨어요. 뭐 예를 들자면 이제 필름 카메라라든지 전축이라든지 타이프라든지 이거 있잖아요, 타자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액자를 보는데 아빠가 그 막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 갈물 이철경의 글씨인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제 아버지가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선물 받는 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선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월급 60만 원 받을 때 20만 원인가 30만 원 주고 샀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게, 그분이 되게 그 집안 자체가 이제 그 서예가 집안이고, 가수 서유석 씨 어머니이자 뭐 등등등등 뭐 이렇게 막 얘기해 주면서, 이거 할머니가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글씨라서 힘이 없고 좀 삘뚝삘뚝해서 아빠 이거 너무 좋아한다. 되게 충격인 거야.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 달 항아리에 그 편협하게 막 집중했는데, 그 위에 또 다른 세계가 또 있었던 거예요, 그 액자가.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막 갈물 이철경 막 찾아보고, 막 번개장터에서 막 찾아보고. 그러니까 이제 저도 사실 취향을 팔아서 이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보니까 이제 그 취향이 어디서 오냐, 이게 유전이에요, 유전. 그래서 저 어렸을 때 전축 엄청 큰 거 있어서 맨날 막 전축에 막, 그렇다고 막 가요가 있진 않았죠. 막 클래식이나 뭐 그런 것들, 막 클래식 막 엄청 듣고, 뭐 낫킹콜 듣고 막 그랬던 기억. 그리고 아빠 방에 가면 항상 종이랑 타자기랑 책이랑 이런 거 있었던 큰 책상에, 그리고 거기에 이제 뭐 편지 봉투 뜯는 칼이라든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도장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하나하나가 무의식 중에 이제 인이 배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남자의 취향은 어디가, 남자의 취향의 우문이 어디냐, 저는 아빠의 서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현대 지금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넓은 집에 살기 어렵잖아요, 저희 또래. 그리고 이제 애도 낳고 하면 제일 먼저 뺏기는 공간이 이제 아빠의 공간인데, 저는 지금 다시 그걸 쟁취하려고 합니다. 쟁취하려고요. 왜냐하면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내 공간을 갖고 싶다 이런 것보다도 아이들에게 그런 취향을 물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돈 주고 산 게 많은 거야. 정렬 이거 아빠가 이거 샀고, 저 막 도자기 같은 것도 있잖아요, 큰 항아리 같은 거. 난 당연히 선물 받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그것도 아빠가 아빠가 돈 주고 산 거고, 이것도 아빠가 돈 주고 산 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취향으로 밥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어머니 아버지 덕분인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덕분인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제 어떻게 보면 취향으로 먹고 사는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애들이 이제 뭐 국영수를 잘하고 뭐 이런 것도 좋지만 취향이 있어야 될 텐데 그 취향은 어디서 오냐면은 이제 부모의 공간, 아빠의 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꿈 중에 하나가 이제 서재를 갖는 거예요. 슴슴한 책장 하나에 책장에 책들이 꽂혀 있고 거기 제가 좋아하는 사발들이 이렇게 있고 좋아하는 작가의 그림도 있고 글씨도 있고 거기에 뭐 오디오도 있고 내가 잘 쓰는 사진기도 있고 내가 연필 깎는 칼도 있고 연필로 글도 쓰고 그런 공간인 거죠. 이제 취향의 차이니까 어떤 사람은 거기를 막 애플로 채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를 그쵸 LG로 채울 수도 있고 하겠죠 취향에 따라서. 하지만 우리 취향은 그런 데서 온다 이렇게 생각해요. 옷도 마찬가지고요. 예. 저희 아버지도 옷 정말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도 아빠 옷장 뒤져가지고 제가 처음 리바이스 입은 게 이제 아빠 리바이스 뺏어서 입은 거니까. 그래서 애들한테 물려줄 옷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음악회도 같이 많이 다녔고요. 예술의 전당 물론 가가지고 자고 오는 거지만 그게 이제 제 무의식 속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많이 끼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연하고 아빠의 서재와 자연. 저는 이제 원래 노량진에서 태어났다가 이제 제가 기억나는 유년 시절의 시작이 누상동이라고 옛날에 바버샵이 있었던 누화동 옆에 누상동이 있고 그러니까 효자동 옆이죠. 청운동, 효자동, 누상동, 누화동 그쪽인데 통이동 거기가 이제 인왕산 밑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그 인왕산에서 엄청 놀았어요. 그 골목길에서 약수터 올라가고. 그래서 사람의 취향이란 게 그런 어떤 인간 아닌 존재들과의 교감, 뭐 동물들, 식물들을 포함해서 그 자연, 그 부모님의 어떤 공간에 있는 그 어떤 기물들, 만질 수 있는 것들 이지 않았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들 다 그런 어떤 그게 있어요. 제가 시를 좋아하는데 이제 어렸을 때 아빠 서재에 들어가면은 책들이 막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얇고 읽을 만한 게 시집이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그 시집을 뽑아서 막 읽었어요. 막 모퉁이 접어놓고 좋아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제가 유치원을 이제 안국역에 있는 운현 유치원을 갔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교육열이 높아가지고 줄 서서 가는 곳에 보낸 거예요, 저를. 보통 유치원은 다 걸어서 다니잖아요. 저는 버스 타고 다녔어요. 경복궁역에서 안국역까지 지하철 타고. 그러면은 이제 근데 그 운현 유치원에 거기는 그냥 막 놀리는 곳이에요. 교육 프로그램이 그 일과 시간에 단체로 모이는 게 제 기억에는 2번, 간식 시간 1번 하고 전체 약간 렉처 같은 게 하나 있었고 나머지는 코너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 노는 거야. 그냥. 그래서 저는 가서 엄마의 증언에 따르면은 한 달 동안 밖에서 흙놀이만 했대요. 저 되게 내성적이어가지고 애들하고 어울려서 못 놀거든요. 땅 파고 막 개미굴 발견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 개미굴 발견해가지고 선생님이 거기 막 퍼서 이 넙죽한 아크릴 통에 넣어가지고 교보제 만들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칭찬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고. 근데 그게 운현궁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궁을 보면서 살았던 거예요. 경복궁 옆에 살았기도 했지만 유치원이 운현궁 안에 있고 그리고 우리 원장 선생님이 미국 아줌마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맨날 했던 게 막 기억나는 게 뜨개질하는 게 있었어요. 뜨개질해서 러그 만드는 걸 엄청 해서 엄마한테 막 전화기 받침대도 만들어주고 막 여러 번 그런 기억이 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좋아하고 있는 되게 한국적인 것들, 미국적인 것들 다 설명이 되죠. 또 뭐가 있을까?
그래요. 제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그렇게 유년 시절의 경험들에서 다 기인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돈 없어도 뭐 이렇게 롤렉스 같은 건 못 사지만 제가 사실 롤렉스 살 돈으로 산 게 사발이에요. 예. 권대섭 작가님의 사발이 2개 있고, 그리고 조선 시대에 약소반이 하나 있고, 그런 거 있죠. 해주 항아리가 있고, 그림이 없네요. 그림이. 우리 준섭이 따라서 그림을 좀 사보고 싶은데 그림 좀 비싸가지고. 우리 손님 중에 그 있어요. 그림 잘 그리는 친구, 작가. 그 친구 거 한번 사보고 싶은데 한 1000만 원 정도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재테크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글씨도 쓰고 음악도 듣고 음악도 연주하고. 네, 저는 이제 바이올린을 오래 해가지고 바이올린을 이제 다시 해야 되는데, 그 명상 시간하고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연주도 하고 스포츠도 즐기고. 그쵸, 이런 게 사실 그 부유한 삶이죠. 그러니까 취미가 있고 친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경제적인 그런 준비가 되어 있고, 얼마나 좋아요. 취향이 있어서 취향에 따른 취미가 있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있고, 그걸 같이 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취미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죽어도 해야 하는 그런 어떤 미션이 있고, 예. 그리고 건강까지. 너무 좋겠죠. 너무 감사하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취향은 어디서 왔습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팔 앓은 부모님한테서 왔습니다.